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보형의 오토바이입니다. 네. 오늘 뭐 따로 소개해 주실 네, 오늘은 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될 점들, 네네. 네, 꿀팁 요령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 전에 앞서 우리 같이 일하는 요 순재 사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순대요? 네, 순재예요. 순재. 알죠? 왜 우리 순재 사장님. 네. 사장님이 간단하게 여러 가지 꿀팁 영상들을 소개해 줄 거니까 네네. 도와주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토바이를 매입하다 보면 네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들이 많아요. 쉽고 네. 그리고 사실 때도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네. 2018년식 네. 키로수가 100km도 안 탄 바이크예요. 보시면 103km네요. 이 차 소개부터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냥 이 차, 힙스터 모델이고요. 네. 중국산 오토바이예요. 중국산 오토바이예요? 네, 좀 이쁘게 생겼죠? 네네네. 지금 팔 건 아니고 그냥 네네네. 꿀팁을 아, 전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시는 분들이 이제 왜 키로수가 이건데 어떻게 연식 이렇게 낮으냐? 네네. 100km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18년식이냐? 네네. 그럴 때 궁금하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네. 이쪽 디스크판 네네. 만져보시면 네. 이렇게 맴매하다. 네네. 그러시면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 오셔서 보시면 타이어 연도가 있어요. 네네. 보시면 보자. 이쪽 말고 반대쪽. 이쪽에 보시면 2817 되어 있죠. 네네. 그러면 17년도 28번째 주 네네. 이렇게 생성된 거거든요.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타이어예요. 근데 왜 이게 2018년식이냐? 네. 그럼 2017년도 마지막쯤에 네. 말쯤에 이제 이게 차가 생성이 되어서 서류상 연식은 네네. 2018로 찍히는 네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어 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쇼가 보시면 깨끗하죠? 네네. 깨끗하고 이쪽은 제가 살짝 오일을 묻혀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토바이를 개인으로 사러 가셨을 때 제일 먼저 네. 이렇게 앞브레이크를 잡고 한 방, 두 번, 세 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고 나서 쇼바 쪽을 보면 네. 여기 띠가 생기죠. 네네. 그러면 여기 쇼바가 오일이 샌다는 거예요. 이거 이불로 지금 묻혀 놓으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일부러 묻혀놨죠. 네네.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깨끗하죠 여기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쇼바에서 오일이 샌다면 보셔야 될 부분이 네. 이 쇼바를 만져보세요. 대를. 네네. 혹시라도 찍힌 부분이 있다 네. 하시면 이 대를 갈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샌다고 하면 네. 리데나만 교환을 하면 되게 간단한 작업이지만 네. 대를 교환하면 되게 돈이 비싸요. 그 그 금액을 감안을 하시고 오토바이를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고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인데 네네. 보시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 보기가 되게 쉬워요. 네네. 프레임이 다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네네. 프레임 쪽이 용접된 자국이 있나 없나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세요. 혹시라도 용접되어 있는 자국이 있다? 그러시면 그거는 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더 쉽게 보시는 방법은 네. 오토바이를 일자로 봤을 때 뒷바퀴랑 그 다음에 시트랑 네. 일치를 하는지 네네. 보시면 얘 같은 경우 뭐 새 차니까 네네. 일치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큰 사고 차 나요. 가끔씩 보다 보면 뭐 99년식이나 오래된 올드 바이크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비뚤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번 사고가 크게 난 것이다. 뭐 앞방도 비슷합니다. 앞방이 났을 경우에는 네. 뭐 이쪽 사이가 벌어진다든가 네. 아니면 이쪽이 터져 있다든가 네. 뭐 그런 류의 오토바이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 거는 웬만하면 피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오일이 샌다고 해서 네네. 크게 염려하실 건 없어요. 다만 어디서 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보시면 이쪽 헤드 네네. 부분에서 오일이 샌다고 하면 네. 크게 문제가 안 되세요. 그냥 가스켓만. 네, 가스켓만 교환하시면 되는데 이쪽 동판이나 이런 데서 샌다고 하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신 거죠. 요런
요 커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쪽 크러치 커버 같은 경우 네. 그쪽에서 오일이 새면 또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감안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고무 가스켓만 갈아야 되는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 되겠지만 동판 가스켓을 갈아야 되는 작업은 큰 뜯어야 작업이 돼요. 되겠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보셔야 될 부분.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행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순행식이잖아요. 라디에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팬이 안 도는 바이크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팬이 안 도는 바이크들은 엔진이 마탱이가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동을 충분히 걸어서 온도를 높인 후에 네. 이제 팬이 도는지 확인을 하시고 네. 구매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은 팁입니다. 근데 만약에 팬이 안 도는 오토바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리 비용은 상당히 비싼 편인가요? 팬이 안 도는 것뿐인데. 아니요, 크게 비싸진 않아요. 네. 뭐 썸머스탯이나 네. 뭐 그런 것을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네네.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안 돈다면 일단 네. 엔진 상태를 한번 체크해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뭐 그다음 소음도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실 경우가 있어요.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바이크를 시동을 걸었을 때 소리가 일정할 겁니다. 되게 일정해요. 근데 아마 영상 속에는 담기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을 걸었다고 가정하고요. 네네. 크러치를 한번 잡았다 네. 뗐다 네네. 잡았다 뗐다 하시면 소리가 다른 차량이 있을 거예요. 네. 가령 예를 들면 뭐 R1 같은 경우 네. 뭐 2007, 2008년 뭐 S1000R 이렇게. S1000R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크러치 아우터가 나간 확률이 많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소리가 잡았을 땐 조용해요. 네네. 떼면 따르르 잡았을 땐 조용해요. 네. 떼면 따르르 그런 것들은 네. 아우터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 비용이 필요해요. R1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죠? 60만 원, 네. 70만 원. 부속감만 말씀. 그렇죠, 부속값만. 네. S1000R은 12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확인해 주셔야 네,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힘들고 이 중요한 부분만, 부분, 네, 네. 중요한 부분만, 네, 이 정도만 보고 간다고 하면 네, 아마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 잊었다. 네네, 엔진 오일 체크. 네네, 엔진 오일 체크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양이나 색깔을 네,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중요해요. 네. 그렇지만 색깔을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엔진 오일 색깔이 만약에 흰색이다. 네네, 그러면 단순히 오래 세워둬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냉각수가 유입이 되면 또 흰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흰색이 띈다라는 거죠. 흰색으로 바뀌어요, 오일이. 네네. 오일이랑 그 다음에 수분이랑 만나면 흰색으로 바뀌는데 오일을 빼보면 흰색이 나온 차들이 있어요. 그런 거나 네네. 아니면 냉각수가 유입이 되거나 엔진 안으로 네, 그럴 경우에 있으니까 엔진 오일 색깔을 꼭 확인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라고 이 정도만 아신다면 오토바이를 구매하실 때 크게 눈탱이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판을 찍게 해주셨는데 그 바보 형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뭐 지금 설명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근데 그 말고도 사실 많아요. 바이크마다 특색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장르에 따라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동을 걸었다. 네. 그런데 뭐 흰 연기가 배기에서 막 나온다. 네. 근데 그건 연소실에 오일 유입이 되면서 휘발유하고 연료가 휘발유하고 오일이 섞이게 되면은 신연기관 소독차 옛날에 애기들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네. 오토바이 가면 애들이 막 뛰어다녀야 돼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죠. 네. 신연기 많이 나오면 좋지 않다. 뭐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배연 기간에서 물이 막 떨어진다. 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 외에도 뭐 안 있겠지만 차근차근 저희가 바이크에 따라서 네. 또 여러 종류의 차량에 따라서 저희가 특색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카나 사이에 그런 이제 이런 단차가 발생해서 유격이 많이 발생한다. 네. 그런 차량들은 사고가 나서 네. 안에 이제 차대가 틀어지면서 카바에 아구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럼 저희가 다음 편에도 또 그런 그 사고 차량과 아닌 차를 비교해서 네.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러 갈 때 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그 사고차의 유무와 그리고 이제 소모품의 상태와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수리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를 네. 사실 판단을 하고 가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시세가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인데 120만 원 떴다. 와 이건 정말 싼 매물이기 때문에 사야 되겠다라고 갔더니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지만 사요 이렇게.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리비가 100만 원 들어간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여러분들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캐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크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를 네. 동행을 해서 개인 매물들을 사러 가든지 네. 아니면은 그 진짜 새 차 같은 네. 얼마 안 탄 볼 필요가 없는 차를 사든지 네. 아니면은 그냥 안전하게 매매 상사에 가셔가지고 물론 일반 매매 상사라고 다 똑같은 상사가 아니에요. 정비실이 구비가 돼 있고 정확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구축돼 있는 그런 샵에 가셔가지고 계약서의 사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나서 네. 구매를 한다면 조금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될 것 같네요. 차후에 조금 더 좋은 팁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네.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좋은 말씀 안녕.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이 오토바이는 전혀 문제가 없는 오토바이입니다. 네, 이불로 오일 발랐다고 네, 들었는데. 일부러 바른 거고 완전 새 거 같은 새 차량이에요. 이거 저희가 나중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저희 새 차이기 때문에 차량에 하자 있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더 사기꾼 같아요. 네. 네. 네.